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스피치킴의 김소희입니다. 오늘이 2018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내고 계시나요? 가장 수고 많이 했던 내 자신에게 여러분들 수고했다라는 말 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런 자신에게 그런 격려의 말을 많이 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를 계속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년에도 더욱더 성장하는 스피치 킴이 되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책은요, 자존감 대화법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문지연 지음이라는 책인데, 이제 정신과 의사분께서 지은 대화책입니다. 요즘 제가 인강에서 대화법과 주로 말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컨텐츠를 지금 제작 중인데, 사실 뭐 말에 관련되어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닌 다수는 사실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화법을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그런 것 중에 가장 기초가 되고 또 가장 중요한 자신에 대해서 대화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또 읽은 지는 좀 됐지만은 그래도 계속 제가 틈나는 대로 이렇게 참고하는 그런 좋은 책이라서 소개해드립니다. 자존감 대화법인데요. 이 책은 크게 5가지 챕터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 챕터가 좀 인상적이었고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챕터는 입 밖으로 내뱉는 말,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하는 말. 네, 이 이제 첫 번째 챕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여러 가지 카운셀링의 이제 하부 목차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가족과 친구에게 하는 말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연인과 배우자에게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타인과 세상에 하는 말입니다. 사실 가장 기초가 되는 거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 또 내 감정에 대한 이해, 바라봄, 머물러 있음,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5가지 큰 챕터에서 그 밑에 있는 하부 제목들 중에 인상 깊었던 부분과 그 다음에 또 제 생각을 조금 더디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챕터는요, 바로 입 밖으로 내뱉는 말과 마음속으로 하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혼잣말이라고도 하죠. 예. 근데 이 혼잣말 여러분들 주로 많이 어떤 거 쓰세요? 근데 대부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정적인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뭔가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아이 하면서 우리가 시옷 많이 쓰시죠. 예. 그리고, 뭔가 좀, 그 뜻대로 안 됐을 때 하여간 좀 그런 말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그 첫 번째 챕터에서는 그 분노를 풀기 위해서 분노를 표현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정신과 의사분이시기 때문에 조금 어떤 심리나 정신적인 그런 부분을 아주 좀 잘 그 대화법으로 풀이를 하는 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 속이 상한 여러 가지 상처를 받았던 그런 분노가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화가 나면 막 욕을 하고 내 분노의 감정을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욕도 하고. 근데 욕을 하는 것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하나의 방법인데, 사실은 욕을 하면 하다 보면은 왜 내 감정이 이렇게 계단 올라가서 막 더 이렇게 그 올라가는 그런 것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분노를 멈추고 싶다면 화내는 일을 멈추려고 노력해 보세요. 화내는 말을 멈추고 노력해 보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하면 거짓말처럼 조금씩 쓸어내립니다. 감정이 통제가 안 되면 우리 가장 내 중추에 있는 그 언어의 뇌가 이제 마비가 돼서 그 부정적인 여러 가지 욕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을 하게 되면서 내 분노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을 때는 우선 내 감정을 좀 바라보면서 그 부정적인 말을 조금 자제하면서 좀 기다려주자라는 그런 말이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게 독한 말이라고 해서 남을 비방하는 그런 말 있죠. 상처를 주는 말.
그래서 혀끝에 독을 품고 산다면 살모사보다 나을 게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 상대방을 향해서 막 여러 가지 독한 말을 퍼붓지만 사실 그 에너지는 그 독한 에너지는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라는 게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나도 상대방도 함께 살려면은 사실은 독하고 부정적인 거친 말은 결과적으로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누군가의 한마디에 행복을 느낄 때가 있죠. 말의 힘은 그만큼 강력하죠. 누군가의 한마디로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의 한마디를 버팀목으로 일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그 입안에는 혀를 다스려라 라는 메시지로 중간에 나옵니다. 그 다음 챕터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싶다면 그의 말 없을 때 표정과 몸 동작을 살펴봐라 라고 해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정과 분위기, 그 사람의 전체 몸짓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과정은 그 말의 내용도 있지만 사실은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자세라든가 표정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이런 온몸으로 사실 다 말을 하는 그런 행위이거든요. 대화와 소통은 언어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표정, 몸짓,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사실 시청각적인 요소들이 대부분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 표정이나 동작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나 말하고 싶은 상태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에서는 듣기에서 시작된다. 마찬가지로 경청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상대방이 하는 말에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집중해서 들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이든 공감 듣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모든 마음의 에너지를 그에게 쏟아야 합니다. 라고 저서는 말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을 메모를 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하는 말 한마디 말이 중요합니다. 오늘 무슨 말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특히 1년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어제 좀 이런저런 생각이 좀 많아서 잠을 못 잤는데 요즘에 제가 여러 가지를 막 많이 진행하면서 되게 내 자신이 좀 안쓰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요 근래에 되게 수고했다라는 말을 저는 저에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네가 고생한 거 내가 잘 알지. 잘 버텨줘서 고맙다. 그렇게 저는 제 자신에게 그런 품격을 높여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저자가 당신의 입에서 사라지게 해야 될 말 3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당연히, 두 번째는 뭐뭐 때문에, 그 다음에 3번째는 그런데, 하지만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표현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뭐 해야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 좀 강요하는 부분이 있고 이 세상에 완벽하거나 변하지 않는 건 없죠. 그래서 당연히 마땅히 이런 말들은 사실은 조금 그 뒤에 부정적인 그런 관계나 효과를 낳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뭐 때문에라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내 탓이 아니라 너 탓이야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런 때문에라는 말보다는 다른 말로 좀 바꿔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행동을 기대하는 마음가짐은 당연히 뭐 해야지라는 것보다는 뭐뭐 해주면 참 좋겠다라고 해서 스스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잘 안 되죠. 근데 계속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얘기하거나 부탁할 때도 뭐뭐 해 라고 하기보다는 뭐뭐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요즘 유치원에서도요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뭐뭐 하지만 안 돼요 라는 말을 안 써요. 가정통신문에도 나와요. 그래서 뭐뭐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뭐 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그 주체를 상대에게 이제 더 주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하지 않아요 라는 말을 쓰는데 뭐뭐 해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결혼하신 분들도 남편에게 술 먹지 않아요? 네, 일찍
일찍 들어와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권유형으로 부탁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뭐 때문이라는 거 이제 책임 회피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대신에 덕분에라는 표현을 쓰면 좋다고 해요. 덕분에라는 말 참 좋아요. 특히 이제 올해 많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제가 누구님 덕분에 올 한 해도 되게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덕분에가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데 하지만 이런 표현보다는 이걸 좀 그리고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좀 비난을 덜 받는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고라는 표현을 좀 자주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이제 그 당연히 때문에 뭐 그런데 이런 말을 좀 자제를 하면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말을 좀 잘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상대방을 잘 대해주는 동안 나를 잘 대하도록 하는 그런 기준을 제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존중할수록 나도 그만큼 존중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챕터 2는 내가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존감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사실 가장 많이 더불어서 지내는 사람은 나 자신이죠. 네, 근데 쉽게 자주 잊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를 항상 나 외에 다른 뭔가 일할 생각할 거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수시로 어떤 말을 해주는 게 좀 쉽지가 않은데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 뭐 힘들어해도 괜찮아. 예, 힘들어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힘들어하면 안 돼라고 해서 막 자기 자신을 다그치고 그 감정을 피해버리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같이 이렇게 그 감정에 맞닥뜨리는 게 훨씬 더 건강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로할 때 힘들어해도 괜찮아. 마음껏 힘들어해. 지금은 누구라도 힘들 만한 상황이잖아. 다시 힘이 날 때까지 기다려줄게 라고 말하면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때는 당신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라는 걸 자꾸 물어보면 좀 차츰차츰 내 마음속에서 깨닫는 것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긍정 표현을 쓰면 좋다라고 해서 예시가 화내지 마세요 라고 명령형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당신은 웃는 모습이 훨씬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 말은 특히 배우자나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남편한테 인상 쓰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당신은 이렇게 웃는 모습이 훨씬 더 잘생겨 보여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제가 연습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몸으로 하는 이야기라고 해서 열성적인 비언어 방식. 그래서 아까 제가 표정과 몸짓, 동작, 그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중요성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몸의 어떤 그런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을 좀 중요하게 보고 또 나도 그렇게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긍정의 표현을 쓰는 한 예로 한 세차장에 경고문이 있다고 해요. 주의에 따르지 않은 파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보다 고객의 소중한 차를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안내를 따라주세요. 라는 말을 했더니 파손이 그 반으로 줄어들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였을 때 그 긍정의 말을 앞에다 하나 더 붙이는 게 훨씬 더 어떤 행동을 긍정적인 행동을 유발하는데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위에 뭔가 부정적인 그런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실 때는 그거를 바꿨을 때 긍정적인 모습으로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예, 특히 내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처를 쉽게 불러오는 말에서 이제 3가지를 들었는데, 첫 번째는 너무,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좀 부정적인 거를 좀 당연하게, 내가 그럼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그 다음에 좀 2번째는 지나친 자기 책망을 하는 거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어떤 뜻하지 않게 실수를 했을 때, 이럴 때도, 내 잘못이야. 아유, 다 내 탓이지. 이렇게 좀 과도하게 책망하는 거. 이런 것도 좀 안 하면 내 자신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번째는 뭐 세상이 다 그렇지. 내 이럴 줄 알았어. 다 내 잘못이야. 라고 해서 항상 미래를 좀 부정적으로 예측해서 하는 혼잣말. 내가 나한테 하는 말들. 이런 것들을 또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그 저자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부 사이에서도 특히 그 대화할 때
분명하게 말하는 게 서로도 오해가 적대요. 그래서 질문을 할 때도 분명하게, 또 요구를 할 때도 조금 직접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뭐 당신이 바라는 건 어떤 거지?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게 핵심 메시지는 I 메시지죠. 너는, 네가 이게 문제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당신은 어떻게 아침에 혼자 일어나는 것도 못해, 내가 맨날 깨워줘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 있다면 이거를 I 메시지로 바꿔서 나는 당신이 아침에 나는 당신을 아침에 깨우는 게 힘들어. 혼자 뭐 알람을 맞춰서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좀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의 주인공이 나고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고, 너는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탓을 너에게 돌리겠다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사실 I 메시지가 모든 감정 대화법의 기초이고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책 보면. 그래서 항상 I 메시지로 그 대화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맞장구라고 하죠. 맞장구도 굉장히 좋은 대화의 기술입니다. 온몸으로 들어주는 거죠. 귀로도 들어주고 몸으로도 들어주고 끄덕끄덕 해주면서 눈빛으로도 공감을 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경청 듣기 훈련이라고 나와 있고요. 중간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가만히 지켜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야 두려움을 느낄 때 굴하지 않고 차분히 관찰할 수 있을 테니까요. 라고 했는데, 저도 이 부분이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두려워하는 게 뭔지조차도 이렇게 숨기고 계속 지내다가 보면 그 어느 순간 되게 허망하면서 이렇게 나의 두려운 부분과 맞닿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이거조차도 인정하기 싫어서 계속 그 감정을 덮고 살았구나. 그래서 저도 좀 과도하게 밝은 게, 원래 뭐 성향도 있지만 어떤 부정적인 나의 모습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과도하게 웃으면서 밝게 막 남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움도 그냥 그대로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챕터는 가족과 친구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엄마의 말공부라는 책에서도 뭐 장점보다 강점, 칭찬, 뭐 차이 이런 게 있는데, 뭐 장점은 그 사람이 어떤 갖고 있는 잘하는 거, 뭐 외모라든가, 뭐 운동 감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장점인데, 강점은 어떤 그런 도덕적인 부분이 가치를 내포하고 있어서 뭐 열정이라든가 용기 이런 것들을 강점이라고 하는데, 특히 직업을 선택할 때도 그 사람의 강점 역량을 잘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하죠. 그래서 자녀를 좀 칭찬할 때도 강점을 잘 활용해서 선택적으로 칭찬을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칭찬만큼 제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특히 가족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말의 어떤 상처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 근육이나 힘줄이 찢어지면 전치 8주 진단이 나오는데, 독을 품은 말로 입은 상처는 얼마나 갈까? 말로 인한 상처는 평생 간다. 전치 몇 주로 매길 수가 없다. 이 말도 와닿았습니다. 요즘 그 학교 폭력 다음에 언어 폭력, 뭐 사이버 폭력 이런 거 많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물리적인 폭력은 몸에 흉터를 남기지만 언어 폭력은 영원한 지워질 수 없는 흉터를 남깁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게 할 때는요, 자기 마음을 읽는 게 가장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느낌과 감정을 한 단어로 좀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몸으로 느껴지는 부분과 내 감정으로 느껴지는 부분에서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내가 지금 우울이가 왔구나. 불안이가 왔구나. 분노가 왔구나. 이렇게 해서 감정을, 이름을 달아주고 머물러서 바라봐 주는 것. 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실 모든 대화에서는 감정 조절, 자기 감정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전에, 그래서 내 자신과 먼저 소통하는 것, 감정을 먼저 살피는 것, 그래서 다정하게 말을 걸어준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바라는 게 뭐지? 라고 자신에게 질문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연인과 배우자에게 하는 말에서는요, 사실 대화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소통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있을 때는 실수를 인정하고 또 솔직하게 부탁하는, 그래서 부탁을 할 때는 뭔가 구체적으로 부탁하고 또 원하는 거를 물어보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중간에 그 부탁과 강요의 차이에 대해서 나와요. 네, 부탁은 거절하더라도 충분히 공감, 이해하기까지 상대방이 설득할 때까지 강요하지 않는 것이고, 강요는 또 거절 시에 내가 바로 비난하는 그런 것이 강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할 때 사실 뭔가 갑과 을이 늘 존재하는데 내가 갑의 입장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이제 내가 갑이라고 판단을 해서 뭐뭐 해줄래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좀 강요해 너 이거 안 하면 엄마 이거 안 해줄 거야 뭐 예를 들어 뭐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어떤 협상이나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뭔가 강요의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말이 별로 효과가 없다. 관계만 나빠질 뿐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책에서 정리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크게 5가지 챕터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격려와 칭찬을 정말 아끼지 않고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오늘 하루 동안은 계속 저를 끊임없이 항상 남한테는 되게 격려나 칭찬의 말을 많이 해줬는데 저 자신한테는 좀 귀찮아하는 듯 좀 인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고했다, 잘했다, 잘 버텨줘서 고맙다, 내년에 내가 어떤 걸 하고 싶니?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어떤 스피치와 관련되어 있는 대화법 위주로 만나겠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